네, 오늘 12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바로 종목으로 한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동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일단 시황이나 뭐 다른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선물 플레이는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정도는 저한테 좀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제가 한국 주식에 있어서 한국 선물에 있어서 외국인들 방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결제 약정들 현재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 일주일 정도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량주 중에 하나 SK텔레콤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사실 SK텔레콤 하면은 전형적인 통신주 중에 대표주자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더 이상 SK텔레콤은 통신주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름이 SK텔레콤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또 통신사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3대 통신사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너무 통신주로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제가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통신이 당연히 1등에 있어요. 스마트 홈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5G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 추진이라서 클라우딩 컴퓨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모바일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 스트리밍이라든지 컨텐츠를 만드는 데도 투자를 또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도 SK텔레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갖고 있는 티맵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율주행과 접목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지금 이 팀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거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티맵을 이제 나중에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티맵이 자동차랑 같이 연계가 되면서, 당연히 그건 이제 5G로만 연계가 돼야겠죠. 5G로 연계가 되면서 내가 그냥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티맵을 따라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개발하는 팀에 이제 지인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사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통신으로만 볼 주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요런 단봉들을 보면서, 최근에 단봉이라고 하는데 한두 달 사이 요런 단봉들을 보면서, 단봉이 뭔지 아시죠? 몸통이 크지 않고 이렇게 도지 비슷한 캔들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거를 지금 누군가 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보아하니까 금융투자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10만 주가 넘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10만 주, 20만 주 매도한 적은 있어도 매수한 적이 정말 없었거든요. SK텔레콤에 대해서. 뭐 10월 15일에나 기관에서나 뭐 이렇게 들어왔지. 근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물론 연기금도 일부 들어갔고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건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지수 자체가 오늘도 이제 최고치를 갱신해서 2770선으로 오늘 코스피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928선을 마감했고, 코스닥이야 뭐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면 되고, 아직 오르지 않은 제약바이오 주식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스몰캡 주식들이 있으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외국인이 전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선물 지수 제가 한 일주일만 더 보겠다라고, 시간을 저한테 일주일만 더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지금 금요일 장이 끝난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시장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눌림이라고 하냐, 아니면 조정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괜찮은 그런 흐름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승할 것인가가 제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아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내년 한 6월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3, 4월, 1분기까지는 시장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풀린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더 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시장과 그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전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집값이 오르고 주식값이 오르는 것은 정말 조금만 경제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이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SK텔레콤을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오르지 않았고, 이걸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잘 못하시는 분들이죠. 요거 좀 올랐다고 22만 원에서 24만 됐다고, 이거 올랐다고 주식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실 이런 주식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럴 때 이런 데서 사면, 막 이런 단복에서 사면요 진짜 답답해요. 왜냐면 갈 듯 갈 듯 안 가면서 사람 애를 태우거든요. 근데 한번 뽑아주는 걸 보고 가면, 오늘 솔직히 유일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면서 이런 장대 항목을 세워줬으면 사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정도의 거래량을 뽑아주면서 갔으면 좋았겠지만, 뭐 뭐 모든 것이 다 제 입맛에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튼 저는 SK텔레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을 주봉으로 한 번만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뭐 전에 조금 올라왔었던 뭐 요 라인까지 좀 올라온 거예요. 이제 좀 올라온 거고, 계속 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던 주식이에요. 치고받고 그렇게 움직이는 주식인데, 저는 이제 SK텔레콤이 한 27만 원, 28만 원을 향해서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모멘텀이 붙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통신업종이 때로는 경기 방어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지수가 좀 하락할 때 통신주를 사면서, 이거는 경기 방어주니까 내가 이거 좀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 가장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당연히 있죠.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것이 마지막 불꽃이 아니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불꽃이라고 명칭을 좀 붙이고 싶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 않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오늘 여튼 뭐 3%면 사실 일반 조그만한 뭐 코스피 주식이더라도 아니면 코스닥 주식이라도 3% 정도면 그냥 좀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가 어떻게 시작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니까, 저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드릴 수는 없지만, 5일선 가까이 왔을 때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게 수급의 주체에 따라서 주식이 움직이는 흐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게 모아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타기를 좋아합니다. 올라가는 주식을 계속 사서 마지막 끝장을 보고 이제 파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에 비해서는 단기 플레이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외국인은 좀 시간에 비교적 구애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관 같은 친구들은 외국인보다 훨씬 더 좀 짧은 매매, 짧고 좀 확실하게 올라가는 단기성 매매를 주로 하는 걸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친구들이 이런 대형주를 모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친구들도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일부 묵직한 주식이 필요한데, 그 묵직한 주식으로 분명히 SK텔레콤을 꽤 오래전부터, 정말 꽤 오래전부터 모으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계속 이 친구들, 요 부분만 보시면 되겠지만, 계속 9월부터 계속 모으고 있었거든요. 9월부터. 자, 9월이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들의 대충 평균 가격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9월이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요 자리부터 요 박스권 동안 계속 가격 상관없이 모아왔다고 생각하면 되면은, 이 중에 이제 가운데 절반 가격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뭐요 정도라고 예측해 본다면 23만 4천 원 정도니까, 이 친구들이 23만 평단을 4천 원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24만 7천 원, 만 원 올라왔다고 이거 만 원 수익 내려고 여기에 찾아오진 않았을 거였거든요. 왜냐면 만 원이라고 해봤자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수익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모아온 그 수급의 주체를 좀 한번 믿어보시고, 대형주고 통신주고, 더 이상 통신주뿐만 아니라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이맘때쯤에는 제가 이제 선물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시장의 뷰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 또 중국주 또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아직 마감까지 7분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상해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0.78%, 심천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37%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주가 약한 거는 제가 벌써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거진 이제 3주, 4주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동영상 보시면은 그전에는 일주일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국내 주식과 중국 주식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더 이상 중국 주식이 큰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 주식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포트에 중국 주식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 그 줄인 만큼 국내 주식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유야 당연하죠. 한국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한국 주식 시장이 훨씬 더 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3,300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또 중국주가 덜 오른 것에 대한, 그리고 좀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분명히 반발 매수세가 더 확실하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상해 종합 지수가 조금만 더 눌려주면 그때 좀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종목들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